박상도는 65세 전직 특전사로 조용하지만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인물입니다. 검붉은 특전사 휘장 티셔츠를 트레이드마크로 착용하며 은퇴 후 매일 아침 산행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 30년 후 민간인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산에서 평화를 찾았으며 그의 침착함과 훈련된 몸은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흰 안개가 산 아래 계곡을 촘촘히 채우고 상도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탄탄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등산은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이르렀네요. 붉은 태양이 산마루를 넘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박상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맑은 공기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향기지.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검붉은 특전사 휘장이 새겨진 티셔츠는 그의 정체성을 조용히 드러내죠. 은퇴한 지 15년이 넘었어도 그 자부심만은 여전합니다. 박상도는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길을 오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산은 아직 차갑지만 어딘가 생기가 돋아나는 기운이 느껴져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나무들이 조금씩 새싹을 틔우고 간간히 들리는 새소리가 계절의 변화를 알립니다. 상도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며 천천히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상까지 한 번에 가볼까?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그는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갑니다. 10년 넘게 다닌 이 산은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집 같은 공간이었죠. 매 구비마다 어떤 나무가 서 있고 어떤 바위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관찰력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의 강점이에요. 산길이 조금씩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도의 호흡은 깊어졌지만 그 리듬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하고 그는 손등으로 가볍게 땀을 닦았습니다. 약간의 피로가 느껴졌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는 즐거움의 일부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걷던 상도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이른 아침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같은 취미를 가진 이들을 만나는 건 언제나 반가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도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욕설이 섞인 대화,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담배 연기의 냄새. 상도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자연의 순수함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죠. 산길이 살짝 꺾이는 곳, 시야가 트이는 작은 평지에 3명의 젊은 남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등산로 한가운데 앉아 맥주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담배꽁초는 이미 여러 개가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나칠까 생각했지만 오랜 군인의 습관이 그럴 수 없게 했어요.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상도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산불 위험이 있고 다른 등산객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세 남자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상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귀찮음이 더 크게 비쳤죠. 한 명이 웃음을 터뜨리며 친구들을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등산하다 쉬는 것도 안 되나요? 첫 번째 남자가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상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쉬는 건 문제없지만 산에서 흡연과 음주는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 근처는 작년에도 작은 산불이 있었던 곳이고요. 에이, 무슨 규칙? 산에 경찰 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마신 맥주캔이 들려 있었어요. 상도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공식적인 경찰은 없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죠. 다른 등산객들도 이 길을 이용하니까요. 아, 진짜 귀찮네. 할아버지는 그냥 본인 길이나 가세요. 세 번째 남자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연기를 상도 방향으로 뿜었습니다. 상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나 곧 진정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산을 찾아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합니다. 담배는 끄고 쓰레기는 가져가 주시겠어요? 그의 차분한 요청에도 세 남자의 표정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일어서며 상도에게 다가왔죠. 키는 상도보다 조금 컸지만 취기로 인해 약간 비틀거렸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뭐 때문에 산에 왔는데요. 스트레스 풀려고 왔지. 또 누구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상도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과거 특전사였던 시절의 눈빛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죠. 다른 사람의 공간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건 옳지 않아요. 뭐? 어디가 다른 사람 공간입니까? 여기 아저씨 땅이에요. 두 번째 남자도 일어나 친구 옆에 섰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등산객 몇 명이 상황을 눈치채고 속도를 늦추거나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이 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해야 하고요. 상도가 마지막으로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첫 번째 남자가 손에 든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러고는 상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지. 왜 참견하세요? 그 손가락이 상도의 가슴에 닿는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상도의 눈에서 이전의 부드러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날카로운 집중력이 그의 눈동자를 채웠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긴장했고 발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었습니다. 손을 치워 주시겠어요? 상도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명령에 익숙한 음성이었죠. 세 남자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도의 반응을 약한 모습으로 해석한 듯 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다시 한번 상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요? 할아버지! 상도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의 손이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았고 순식간에 그 남자의 균형은 무너졌어요. 상도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힘을 쓰지 않았지만 그 정확한 동작은 수십 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목은 상도의 소나기에 단단히 잡혀 있었고 뜻하지 않은 통증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하는 짓이에요? 상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손을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정하고 자리를 정리하시죠. 그 순간 다른 두 명의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한 명은 상도의 왼팔을 잡으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상도는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놓아주면서도 동시에 몸을 틀어 두 번째 공격자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밀치는 힘을 이용해 그를 첫 번째 남자 쪽으로 유도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잃는 사이 상도는 한 걸음 물러나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눈은 세 명의 상대를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리를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어떨까요? 상도가 제안했지만 세 남자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어요. 야, 같이 덤벼! 세 명이 다시 동시에 상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상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낮추었어요. 특전사 시절 익힌 근접 전투 기술이 그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을 옆으로 흘리면서 동시에 그의 균형점을 무너뜨리는 반격. 두 번째 상대의 허리춤을 정확히 노린 짧은 타격. 세 번째 남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까지. 모든 동작은 필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계산되어 있었죠. 상도는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방어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목적뿐이었어요. 하지만 30대 초반의 남성색과 65세의 노인 간의 싸움은 공평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도의 기술은 뛰어났지만 체력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처음 얼마간은 그의 정확한 동작이 상대방의 힘과 수적 우세를 상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호흡은 거칠어졌고 반응 속도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이 영감이 진짜. 두 번째 남자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세 명이 상도를 둘러쌌어요. 상도는 이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든 몸은 그를 배신하기 시작했고 젊은 시절처럼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상도가 다시 한번 말을 건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번째 남자가 갑자기 달려들며 상도의 다리를 향해 발차기를 날렸어요. 상도는 간신히 그 공격을 피했지만 다른 두 명이 동시에 양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그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그를 밀쳤어요. 상도는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할아버지? 첫 번째 남자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등산객들은 이제 꽤 많아졌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일부는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상도는 무릎을 꿇은 채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오른쪽 팔에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고 더 위험한 순간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이봐요, 젊은 친구들. 상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다치기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등산로 저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멈춰.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그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청년이 세 명의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어르신을 상대로 셋이서 달려드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세 남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입에 그들의 공격적인 자세가 흔들렸어요. 청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배님? 청년이 상도를 향해 묻자 그제서야 상도는 청년의 티셔츠에 새겨진 작은 특전사 부대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도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의 상징이었죠. 덕분에 한시름 났어. 후배가 든든하군. 상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청년이 내민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청년은 상도의 특전사 티셔츠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진우입니다. 선배님, 작년에 전역했습니다. 박상도라네. 벌써 15년 전에 전역했지만. 상도가 간단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진우는 고개를 끄덕인 후 세 명의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변에 서 있었지만 이전의 기세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진우가 새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특전사 예비역 박상도 상사님입니다. 저도 같은 부대 출신이고요. 우리 부대의 선배를 이렇게 대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네요.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진우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사과하고 주변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첫 번째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좀 과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말투였죠.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상도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됐네. 진우군, 이 정도면 충분해. 상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도 이제 알았을 거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상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훈계하세요? 산에서 쉬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 말을 들은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상도가 다시 그를 제지했어요. 대신 상도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쉬는 건 문제가 아니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문제였던 겁니다. 산에서의 흡연은 화재의 위험이 있고 음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 남자는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두 번째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만해. 우리 그냥 가자. 마지막으로 불만스러운 눈빛을 던진 후 세 남자는 마지못해 담배꽁초와 맥주캔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동작은 느리고 불만이 가득했지만 적어도 쓰레기를 치우는 행동은 취하고 있었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은 없었지만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선배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아직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진우는 존경의 눈빛으로 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선배님의 대응이 정말 정확하셨어요. 셋을 상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하시다니. 상도는 겸손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랜 습관일 뿐이야. 몸은 기억하거든. 세 남자가 마침내 자리를 정리하고 등산로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의 도발은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등산객들은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몇몇은 다가와 상도와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두 분 덕분에 산이 더 안전해졌네요.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이제 산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봄의 따스함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죠. 진우가 근처의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우를 따라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산의 소리만이 그들 주위를 감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다른 등산객들의 발자국 소리. 이런 상황에서 도와줘서 고맙네. 진우군. 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도 어떻게든 했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야.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실 선배님의 티셔츠를 보고 바로 알았어요. 우리 부대 마크는 언제 봐도 가슴이 뛰죠. 상도는 자신의 검붉은 특전사 휘장 티셔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마크는 여전히 그에게 강한 자부심을 주었어요. 그렇지, 이 마크는 단순한 상징 이상이지.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진우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저도 전역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매일 그때를 생각합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상도는 진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이지만 이미 그 눈빛에는 특전사가 겪는 특별한 훈련과 경험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중대였나? 7중대였습니다. 선배님, 진우가 대답했어요. 아, 7중대. 상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지. 물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부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들이 겪은 훈련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의 정신. 선배님은 전역 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우가 물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 30년 가까이 군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민간인이 되니까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진우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산을 찾게 됐지. 상도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기서 평화를 찾았어. 군대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지만 산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매일 오르시는 건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상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지,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는 이 산이 내 일부가 된 것 같아. 진우의 눈에 존경의 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다시 상도를 향해 물었어요. 선배님, 오늘 계획이 있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함께 정상까지 가보는 건 어떨까요? 상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군. 같이 가지.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도는 가볍게 몸을 풀더니 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가볼까?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컸지만 그들의 보폭과 리듬은 묘하게 일치했어요. 특전사 훈련이 만들어낸 독특한 걸음걸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산길을 오르며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전역 후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상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며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이 산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정상에 가까워질 무렵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몇 주 전부터 SNS에서 붉은 티셔츠의 산악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특전사 출신으로 보이는 어르신이 이 산에서 매일 아침 운동한다고. 상도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고?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몇몇 등산객들이 선배님의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더군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 산을 오르는 특전사 출신 어르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사람들은 선배님의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그런 관심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네. 선배님께서 SNS를 안 하시니 모르셨을 거예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우연히 그 게시물을 보고 혹시 우리 부대 선배님일까 싶어서 오늘 일부러 이 시간에 산에 오른 겁니다. 상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먼. 내가 그런 관심을 받다니. 두 사람은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전망은 그 어떤 대화보다 강렬했어요. 아침 햇살에 빛나는 도시의 풍경, 멀리 보이는 다른 산들의 실루엣, 그리고 맑은 하늘까지. 상도와 진우는 나란히 서서
잠시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름답군. 상도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경치를 보면 모든 걱정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정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진우는 배낭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상도에게 건넸어요. 간단히 준비한 김밥입니다. 함께 드시죠. 상도는 감사하게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나도 항상 간식거리를 가져오는데 오늘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까먹었어.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산할 시간이 되자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정상을 떠났어요.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쉬웠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계속 이 산에 오실 건가요? 하산 중에 진우가 물었어요. 상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산은 내 일부니까. 나이가 더 들어도 걸을 수 있는 한 계속 올라올 거야.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 함께 올라도 될까요? 선배님과 함께하는 산행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상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언제든지 환영이네. 진우군. 특전사의 유대는 저녁 후에도 계속되는 법이지. 그렇게 약속을 나눈 두 사람은 산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몇몇 등산객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명해진 것 같네요.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아. 나쁜 일이 아니라면야. 두 사람은 입구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돌아가야 했고 상도는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선배님, 정말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진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상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나도 반가웠네. 앞으로도 종종 보자고.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들이 아까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 영웅들이에요? 소년이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을 참았어요. 진우가 몸을 낮추어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소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활짝 웃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저씨들이 멋있었어요. 나중에 저도 아저씨들처럼 될래요. 그 말에 상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산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넌 이미 우리보다 더 멋진 사람이란다. 소년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달려가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상도와 진우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이틀 후 상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니 진우였어요. 상도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군. 선배님, 인터넷 보셨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인터넷? 저희 영상이요. 그날 산에서 있었던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산의 수호자, 특전사 듀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나는 전혀 몰랐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십니까? 산에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상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평소처럼 6시에 입구에서 만나자고. 다음날 아침 상도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댓글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층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 예의와 질서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상도는 그런 반응에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도 들었죠. 입구에 도착한 상도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산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 티셔츠에 두 영웅에게. 상도는 그 표지판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도착했어요. 선배님 보셨습니까? 진우가 표지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누가 한 거지? 지역 등산 동호회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후에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동받은 모양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표지판을 바라보다가 예정대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등산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미소를 건네거나 인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죠. 이게 연예인의 기분인가? 진우가 작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상도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갑자기 유명해지니 적응이 안 되는군.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여러 등산객들이 다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행동에 감사를 표했고 일부는 산에서의 매너와 예의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어요. 상도와 진우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산에서의 예절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은 그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등산 경험을 나누었죠.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네. 잠시 혼자 있을 때 상도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나 봅니다. 선배님과 제가 한 일은 사소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산에서의 예의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상기시켰으니까요. 하산하는 길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산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등산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었어요. 상도는 그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며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선배님께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야. 그들은 간단한 인터뷰를 했고 기자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도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진우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산에서의 예의,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진우가 상도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아니야. 내가 더 고생했지. 상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는 법이니까. 그들은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산의 바람은 상쾌했어요. 선배님, 진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산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수십 년간 이 산은 그에게 위안과 평화를 주었고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라. 상도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신기하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선배님의 힘이 아닐까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선배님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에 공감하는 법이죠. 상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 혼자였다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나타나 도와준 덕분이야. 아닙니다. 선배님이 먼저 지키고 계셨잖아요. 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뒤를 따랐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넘어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하는 동료가 된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산에 오르실 거죠? 진우가 물었어요. 상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일상이니까.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오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매일은 어렵지만 진우가 말했어요. 괜찮아. 내일이 먼저야. 산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상도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산의 수호자 두 분 맞으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도와 진우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어요. 저는 지역환경보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계획 중인 산 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많은 등산객들이 두 분을 존경하고 있어서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도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대규모 산 정화 캠페인의 안내문이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깨끗한 산 만들기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가 필요하다고요? 상도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성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분의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의 매너와 자연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예요. 진우가 상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상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왜 안 되겠어? 좋은 일이잖아. 여성은 기뻐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참석하는 것을 넘어 짧은 인사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상도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진우의 격려로 결국 동의했습니다. 여성이 떠난 후 상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군.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배님이 말씀하신 기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요.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각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진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선배님,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이런 일이 생긴 것도요. 앞으로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도는 진우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나이에 새로운 전우를 만나다니. 인생은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인가 보군.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상도는 집으로 걸어가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새겼어요. 우연히 시작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도는 옷장을 열어 다른 특전사 티셔츠들을 꺼내 보았어요.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보관된 티셔츠들. 그는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려 가슴에 지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실루엣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상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상도는 평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어요. 그의 발걸음은 더 가볍고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그는 해맑은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우였어요. 그도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역시 먼저 오셨군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상도는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내가 살게. 그날 도와줘서 고맙다. 진우는 감사히 커피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선배님이 먼저 지키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길은 다시 평화로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특전사 출신 두 사람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